이 부분을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야간 선물 1.38%를 그대로 시장에 다 반영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할지, 아니면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야간 선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가가 급락으로 이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월요일 시장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영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강경하게 밀어붙였어요.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이제 추진할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부분이 모두 민주당에 장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미국도 이제 레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재명 정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제조업 이 부분에 나쁜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경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제조업 산업 부분에 많은 위험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내년도 3월 시행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좀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제 개편안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세제 개편안에 따른 마이너스 3.88% 시장 급락이 있은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민주당은 시장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급락을 하나, 잘 버티나, 만일 이제 잘 버틸 경우 증세 방향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형국입니다. 불확실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다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는 자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더 이상 국내의 이 불확실성, 고령화 속도, 제조업으로 구성이 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미국 증시는 세금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투자해서 이 부분의 이득을 거두느니 국내 증시에 세금 면제를 받고 투자를 하는 게 평안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논란도 이제 올해 민주당이 끌었죠. 결국에는 국민들의 압박에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상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이러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략을 이제 마련하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라 약점이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가 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이런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세월 금방 가잖아요. 2, 3년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추진력이 대단히 약화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혁신적인 산업들에 정부가 50조, 민간이 50조, 100조 정도 새로운 산업 전략을 구축한다는 발표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회 통과를 통해서 해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의 반응은 월요일 증시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세제 개편안은 아직까지는 머뭇거리고 있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증시가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텐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9월 선물 흐름을 보면 1% 이상 오르다가도 장중에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상승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프로그램도 대단히 불안하죠. 3200포인트까지 올라올 동안에는 대단히 강한 추세적으로 약간 하락을 하면 받쳐주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현재는 22평이 다 꺾여 있고 9월 선물이 22평을 넘어섰다, 하락했다 이런 흐름들을 8월 이전부터 약 한 달 이상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긴 횡보 구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미국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고 글로벌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10시 반에 홍콩과 중국 상해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전개가 돼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3100포인트 이상에서 잘 유지가 되어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월요일날 야간 선물까지 좋아서 흐름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유시해서 조선, 방산, 원전 포함해서 플랫폼, 바이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올해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 좋은데 이보다 좋을 수 없게 만들려면 정부가 약간 세제 개편안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의 경제계 입장을 반영을 해줬으면 순풍에 돛단 듯이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강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8월 1일 날 맹찜질을 하듯이 찬물을 퍼버버렸어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식을 하고자 하는 활성화된 계좌 수 6월달 이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9,200만 계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 부동산에 있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해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5,000포인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아젠다를 잘 설정을 했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3% 이 부분을 회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가 있죠. 2나노 수율이 이제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파운드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이 부분의 공급은 이미 생산하는 부분은 다 계약이 끝나 있다고 하니까 실적이 나빠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데 약간 찜찜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